안녕하세요. 풀빌라 현장입니다. 오늘은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지금 외부가 마감이에요. 그리고 일부 콘크리트 치핑으로 마감하거든요. 이쪽 보시죠. 이 콘크리트 치핑 마감인데 저기는 이제 콘크리트 강화제를 또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가 중성화 과정을 이렇게 해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평활도를 정말 이렇게 자고리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담장도 길이가 굉장히 긴데 저렇게 아주 각이 탁탁 맞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지금 바닷가이고, 벌써 바로 현장 지금 바다거든요. 바닷가의 지금 현장입니다. 이 같은 게 여기 한 동, 그다음에 옆에 동, 이렇게 이제 교동이에요. 지금 풀빌라 현장인데요. 외부 전체 마감이 보시다시피 노출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저쪽에는 치핑, 또 이 노출 콘크리트예요. 담장도 그렇고, 이 전체가 공사 중에서 이 노출 콘크리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콘크리트 이 면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 콘크리트가 잘 나왔잖아요. 이게 핵심이 콘크리트 물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 값을 잘 정해서, 이게 콘크리트 물 결합비가 예를 들어서 한 55%를 가정하면, 예를 들어 타설을 하면은 경화가 되면서 한 30에서 40%의 물이 있어요. 얘가 경화 과정에서 증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조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 안에는 공기도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를 가급적 다 뺍니다. 액션을 줘서 공기를 다 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설 시간이, 네미콘이 오는 시간이 있고, 벌써 이게 한 2m 이상 담장 이렇게 되면 밑에 층 타설하고 또 중간 타설하고 위에 타설할 때, 이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는 빨리 경화가 시작되잖아요. 수화 반응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에서 이제 열이 생겨가지고, 수화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제 경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미콘이 도착하는 시간을 딱 못 맞추면은 한쪽에는 경화가 되고 위에는 경화가 안 되면 이게 콜드 조인트가 생겨요. 막 클렉이 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그렇게 가고, 이게 이제 물 시멘트 비를 높이면은 이게 균열이 생깁니다. 건조 수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건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균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콘크리트는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200 두께인데요. 이 표면들이, 이 평활도가 좀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감이 시멘트 페이스트예요. 모래, 자갈, 시멘트 혼합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생 콘크리트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한 도벨 모라이크라는 층이 생겨요. 그 층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탓을 하면, 얘가 물이 있고 공기가 생기면, 아까 물은 증발하면서 3에서 40%가 물이 있는데, 얘가 공기를 안 빼주면 공기가 밀어가지고 이 장력에서 밀어버려요. 장력은 이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수직에 대해서 힘을 발생해갖고 밀어버리면은 여기에 발생한 도벨 모라이크 층이 이렇게 장력에서 밀어버리면 여기서 균열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표면에 클렉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설을 할 때 공기를 빼야 돼요. 공기를 빼고 밀실하게 타설을 하는데, 그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저희도 오늘 지금 방통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방통을 치고 지금 이제 물성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전부 지금 이제 재물치장이라고 계속 이게 고체를 만드는 거예요.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저쪽에 우리 작업 사장님께서 좀 쉬고 있잖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이걸 또 재물치장이라고 계속 이걸 돌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도벨 모라이크 층이
계속 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 오늘 저 50T 정도 쳤는데 계속 그 층이 발생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기하고 물 증발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를 안 빼주면 이게 밀면서 이게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공기도 빼주고 물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미장칼로 돌리면 여기서 물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이 물기를 빼는 거거든요. 물기를 빼서 도벨 모라이크 층을 평활도를 평평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포도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고체가 될 때까지 계속 재물 시하기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방통 같은 경우에 이제 방통이 뭐냐면 이제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된 이거를 갖다가 바닥 전체 통으로 친다 해서 이 방통의 약자인데 그렇게 이제 이 평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재물 치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게 이제 수영장 벽면인데 이런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할 때 이 평활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어피 그것도 이제 노출 콘크리트인데 이런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시피 클렉이 하나도 안 갔잖아요. 예. 이게 이제 후시공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물 결합비 그러니까 물 시멘트비를 맞춰서 현장 조건에 맞춰서 현장 배합을 해야 돼요. 그날의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현장 배합을 해서 배합판을 만들어서 주문을 하면 그렇게 나오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붉은 골재비라든지 장골재비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깊다든지 뭐 이럴 때는 굵은 골재가 25mm인데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또 별도로 주문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 마감이 하여튼 콘크리트예요. 노출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치핑하고 노출 콘크리트를 보시면 어떤 데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뭐 어떤 데는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시공 능력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노출 콘크리트를 연출하는 거예요. 슬럼프 값이라죠. 뭐 슬럼프 15, 18, 뭐 12 뭐 이런 이제 슬럼프 값이 있는데 건조 수축에 의해서 이게 건조 수축률이 있어요. 수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슬럼프 한 18로 이걸 탓을 하면 6에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10m에 6에서 8mm 건조 수축률이 생겨요. 작아지는 거죠. 수축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슬럼프 값도 이제 다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는 이 슬럼프 값을 많이 안 주는 게 좋죠. 예. 근데 슬럼프 값을 안 주면 뭐 10이나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이라 하면 굉장히 치기가 힘들어요. 예. 하면서 타설한 데 보면은 균열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골도 많이 생기고 뭐 이래 지금 딱 독립돼 있지만 자골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죠. 이런 원벽들이 각하고 선이 탁 맞잖아 그죠. 저쪽 라인 모서리도 보면은 각이 다 맞잖아 그죠. 자골이 없잖아 그죠. 사실 이런 구조는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콘크리트 가지고 다 해갖고 간접 넣고 그래서 네, 아주 깔끔하게 지금 노출 콘크리트가 마감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 창호 부분도 보시다시피 탁 꼽으면은 탁 끝날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하죠. 사춤이란 게 없잖아요. 탁 꼽으면 탁 떨어지게끔. 예,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일반 콘크리트 구조 보면은 사슈 꽂고 그 위에 사춤이라고 몰타갖고 막 채우잖아요. 아니면 뭐 실리콘을 되게 두껍게 한다든지. 그럼 이게 품질이 안 나오거든요. 딱 꼽으면 될 수 있도록 각이 탁탁 맞게 좀 다 떨어졌습니다. 창호 부분도 각이 탁탁 맞죠 전부 다. 네, 이렇게 지금 방통을 치고 이렇게 재물치장을 계속 하잖아요. 미장칼로. 여기 이제 공기하고 물을 계속 없애주는 거예요. 도배 모라이크 층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애주면서 이제 경화 과정에서 이게 굳어져요. 예. 그런 몰탈이지만 금이 안 가고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게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